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터 선생님이 또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파고다 토익 적중실전 RC 테스트 3에서 파트 5, 6 좀 어려운 문제 또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카페에서 시험지 다운로드 받는 거 잊지 않으셨죠? 다운로드 받으셔서 문제 먼저 풀고 나서 그 다음에 해설 강의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105번부터 좀 볼게요. 자, 105번 문제를 보니까 자, 보기를 보세요. 자, 보기를 봤더니 포커스의 네 가지 형태가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A, B, D는 동사 형태인 거고 C는 동사가 아닌 형태가 이렇게 나왔다. 자, 그럼 이건 누가 봐도 동사 문제일 확률이 큰 거죠. 그렇죠? 아니면 뭐 focusing 해서 동명사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요 빈칸에 동사가 들어갈지 아니면 동명사가 들어갈지 요거는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그렇죠. 이 문장에 이미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보니까 전치사 구가 나왔고 회사 이름 나왔고 또 전치사 구 나왔고 또 전치사 구 나왔고 명사 나왔어요. 그러면 이 문장에 동사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빈칸이 동사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 아닌 거 C 지우시고 A, B, D 중에서 이 동사 문제는 항상 요 순서대로만 풀어주시면 돼요. 수태, 시제. 수태, 시제, 일치 순서로 풀어주시면 되는데 우선 수일치는 주어를 찾아서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앞에 무슨 컴퍼니 해서 이게 주어로 나왔으니까 B가 수일치가 안 맞아요. 그래서 B 지우시고 자 태일치. 자 태일치라는 것은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태 없으면 수동태인데 A와 D가 둘 다 능동태니까 뭐 태일치는 맞는 거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제일치를 찾아야 되는데 시제일치라는 것은 동사와 시간을 나타내주는 부사나 또는 부사구를 찾아서 시간을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시간 표현이 어디 나왔나요? 맨 앞에 for the last 6 months라는 그 시간 표현이 나왔죠. 무슨 뜻입니까? 지난 6개월 동안이란 뜻이니까 어떤 시제랑 현재 완료 시제랑 어울리겠어요? 현재 시제랑 어울리겠어요? 지난 6개월이니까 당연히 현재 완료 시제랑 어울리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A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는 뭐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 현재 완료 시제와 같이 쓰이는 부사나 부사 구두를 좀 외워두시면 뭐 그냥 답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현재 완료 시제랑 쓰이는 부사구들 쭉 정리되어 있으니까 꼭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지난 몇 달 동안이라는 표현 for, over, in, during 이란 전치사와 the last, past 숫자 기간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현재 완료 고르면 되겠고 그 다음에 since가 나오면 또 무조건 현재 완료 시제겠죠. 그죠? since는 언제 과거 시점 이후로 지금까지란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완료랑 밖에 못 쓰이겠고 그 다음에 다른 부사들 뭐 recently라든지 now라든지 so far 이런 것들도 현재 완료랑 쓰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10번 보시면 110번 여러분들이 또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several, which, 뭐 range, another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우선 이 빈칸은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뭐 대명사나 명사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 자리니까 A를 지워버리자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틀리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several은 형용사니까 주어 자리에 못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several은 몇 개의, 몇 명의라는 형용사로도 쓰이지만 몇 개 또는 몇 명이라는 대명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several이 대명사로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which는 대명사긴 한데 뭐 관계대명사나 명사절 접속사로 쓰이는 접속사로 쓰이는 대명사죠. 그렇죠? 그런데 이 문장에는 그 that이라는 접속사가 이미 있고 앞에 means라는 동사, will combine이라는 동사가 앞뒤로 있으니까 접속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range는 명사이긴 하지만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 이 문장에서는 의미도 이상해질 뿐만 아니라 range는 가사명사인데 뭐 앞에 어도 없어요. range가 되든지 뭐 ranges가 되든지 뭐 의미상으로도 안 되겠고 문법적으로도 안 되겠죠. 그죠? 자, another. 자, another는 또 다른 하나라는 대명사로도 쓰이고 또 다른 하나의라는 형용사로도 쓰이는데 여기 뒤에 of라는 전치사 구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 of라는 전치사는 여기서는 뭐뭐 중에서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another와 같은 대명사는 뒤에 이런 of와 같은 이러한 전치사 수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
답은 several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 선입견을 버리셔야 돼요. 아, several이 어떻게 대명사야? 형용사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량을 나타내는 부정대명사들이 대명사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은 one이나 each 같은 것들, many도 대명사로 쓰입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several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all, most, some, any, more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수일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단수냐 복수냐 이런 것들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뒤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of라는 이런 중에서란 전치사 구가 붙어서 나왔지만 그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several 혼자서 주어로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쓸 수 있다. 이런 것들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one of the 복수명사 하면 뭐뭐 중에서 하나, 뭐 each of the 복수명사 하면 뭐뭐 각각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고 one과 each가 주어기 때문에 동사는 또 단수 동사가 나오고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것들도 쭉 마찬가지로 해석이 되니까 꼭 외워두시고 이 문제는 무슨 뜻이냐면 자 최근 합병은 의미합니다. that year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회사와 이 회사의 부서들 중 몇 개가 그래서 여기서 several은 몇 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서들 중 몇 개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will combine 합병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합쳐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A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 자, 111번 볼게요. 자, 111번 보시면 이것도 좀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나왔는데 그 학생들 중에서 자 여기는 the largest park라는 명사의 앞자리니까 형용사가 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명사 앞이 아니라 관사 앞이잖아요. 그죠? 관사 앞에는 절대 형용사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부사가 들어갈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정사가 붙어 있는 명사 앞에는 형용사는 절대 못 오고 여기는 부사 자리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이 한정사가 붙어 있지 않더라도 명사 앞에 부사가 붙어서 이 명사를 강조해 줄 수 있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이따 정리하겠지만 명사 앞에 붙을 수 있는 부사들도 조금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무슨 botanical garden이 주어예요. botanical garden은 식물원이라는 뜻이죠. 이 식물원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공원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어떤 부사가 들어가면 좋겠느냐 이겁니다. 자, 어떤 부사가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once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 once는 뭐 접속사로도 쓰이죠. 접속사로는 뭐 일단 뭐뭐 하면 이라는 의미의 조건의 접속사로 쓰이고 얘는 부사로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부사로는 한 번이란 뜻도 있고 이 뜻으로도 많이 나오고 한때라는 뜻으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한때 가장 큰 공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명사 앞에 붙는 부사들 여기 쭉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꼭 외우세요. 아시겠죠? 명사 앞에 붙어서 심지어 누구조차도 뭐 아니면 뭐 예전에 뭐뭐였던 뭐 아니면 단지 뭐뭐만 누구만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들입니다. originally 같은 것도 최근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13번 보실 텐데 이 문제는 뭐 학생들이 보자마자 C를 골라서 틀리시겠죠. of라는 전치사 뒤에는 아니 그것들 중 5개 하니까 them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저 조심해야 될 게 이 보기를 보니까 them과 these 이거는 그냥 일반 대명사잖아요. 그리고 what과 which는 얘네들도 대명사긴 한데 관계 대명사로 쓰이는 애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접속사로 쓰이는 대명사인 거예요. 접속사로 쓰이는 대명사. 그러니까 what과 which도 대명사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of라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그리고 them과 these도 of라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대명사, 그냥 일반 대명사와 접속사로 쓰이는 대명사 중에 뭘 고를지를 파악하려면 여러분들이 뭘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겠어? 동사의 개수입니다. 자, 동사 몇 개인지 쉬어볼까요?
뒤에 여기 바로 뒤에 were라는 동사가 있고 하나, 자 뒤에 또 were라는 동사 있어요. 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냥 대명사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접속사로 사용될 수 있는 대명사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C, D는 지우시고 그 다음에 what과 which 중에서 이 5부터 old까지의 요 문장이 앞에 있는 10 books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절인 거죠. 그죠? 그래서 what은 명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 what절은 뭐 주어로 쓰이거나 목적으로 쓰이거나 명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명사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which가 또 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일반 대명사에다가 접속사를 합쳐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댐이라는 대명사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문장에 접속사가 없어요. 그래서 접속사를 합쳤더니 댐과 접속사를 합쳤더니 뭐가 됐어요? which가 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사람이었다면 whom이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10권의 책이 있는데 그중 5권이 100년 이상 된 10권의 책들이 최근에 건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되겠죠. 댐도 들어갈 수 있고 which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동사의 개수를 세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16번 볼 텐데 자, 여기는 analysis라는 명사 앞에 형용사 자리라는 건 뭐 누가 봐도 확실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 자리니까 B를 골라야지 해갖고 틀리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analysis는 분석이란 뜻이고 exhausted는 지친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지친 분석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밑으로 쭉 내려갔더니 exhaustive라는 형용사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D가 답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exhausted하고 exhaustive가 비슷하게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지만 뜻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용사 자리인데 보기에 아주 비슷한 형용사 두 개가 같이 출제가 되면 이거는 뜻을 알아야만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exhausted는 지친이란 뜻이지만 exhaustive는 철저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지친 분석이 맞겠어요? 철저한 분석이 맞겠어요? 철저한 분석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D가 되는데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그 형용사들이 같이 보기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쭉 정리되어 있죠. 이것들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 자료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카페에 그 문제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노트 필기 그 파일도 같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것도 꼭 다운로드 받아서 이거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various냐 variable이냐 이런 거 고르는 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considerable을 고를래 아니면 considerate를 고를래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뭐 confidential을 고를래 confident를 고를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니까 뜻을 좀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뭐 are shipped라는 동사 사이에 어떤 부사 어휘를 고를 거냐 그거를 집어넣는 건데 뭐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textbooks 책들은 교과서들은 창고에 있는 어시스턴트에 의해서 캠퍼스로 배송됩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대단히 배송되다 이거는 조금 의미상 안 맞겠고 harshly 뭐 뜻은 좀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모질게, 뭐 대단히 배송되다, 모질게 배송되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학생들 중에서 B를 많이 골라서 틀린 겁니다. 뭐 제때, 시간에 맞춰서 배송을 해드릴 거다. 그래서 timely를 골라서 많이 틀릴 텐데 여기서 함정은 뭐냐면 timely가 부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timely는 ly로 끝났지만 명사에 ly를 붙이면 얘는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의미상으로는 뭐 되는 것 같지만 품사가 부사가 아니라서 얘는 그냥 보자마자 지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typically가 답이 되는데 이 typically를 학생들이 뭐 전형적으로 뭐 이렇게만 외워놓으면 이런 거 해석이 안 돼요. 그냥 typically는 보통이라는 뜻으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책들은 보통 창고에 있는 어시스턴트에 의해서 캠퍼스로 배송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ly로 끝나는 형용사들 여기 몇 개 있어요. 여기 정리해놨으니까 이거 꼭 좀 외워두세요. timely, orderly,
costly, friendly, leisurely 이런 것들이고 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뭐 daily, weekly, yearly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입니다. likely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형용사, 부사로 둘 다 쓰이는 애들입니다. 자, 다음 문제 123번 보시면 뭐 이거는 자리 찾기 문제인데 동명사 문제가 가끔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한번 동명사 정리하려고 문제를 써놨습니다. 자, 동명사는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죠. 그렇죠?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동명사는 타동사가 동명사가 된 경우에는 반드시 뒤에 자기의 명사 목적어를 데리고 얘가 명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명사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명사구, 동명사 목적어가 명사와 똑같은 자리에 들어간다.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시면 오브라는 전치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빈칸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뒤에 한정사가 붙어있는 명사가 나왔어요. 한정사가 붙어있는 명사. 여기서 한정사는 various죠. 그렇죠? 이거. 그러면 여기는 볼 것도 없이 그냥 동명사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명사 이렇게 뒤에 나왔는데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명사를 뭐뭐 하는 것에 관하여 뭐 이렇게 해석이 된다든지 명사를 뭐뭐 하는 것을 위하여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오브라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명사, 동명사 구가 나온 거고 다양한 업무를 한 번에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 어시스턴트를 고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명사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하는데 명사와 다른 점은 뭐다? 자기의 목적어를 항상 데리고 다녀서 뭐뭐를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129번 보겠습니다. 네, 파트 5의 마지막 문제네요. 자, 요것도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좀 풀어드리려고 하냐면 이 terms라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형용사를 고르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terms라는 단어를 학생들이 잘 몰라요. 이 term이 뭐냐라고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은 이게 뭐 기간?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99.9%입니다. 그런데 term은 뭐 기간이라는 뜻도 있긴 있겠죠. 그런데 얘는 절대 기간이란 뜻으로는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term은 여기 보시면은 용어란 뜻이 있고 용어, 그다음에 terms 이렇게 복수 형태로 쓰이면 계약 조건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시험에 출제가 되지 기간이란 뜻으로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새로 출간된 그런 가이드가 있나 봐요. 그죠? 가이드가 있는데 그 가이드가 글로서리스 어떤 용어 사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에 대한 글로서리겠어요? terms가 나왔으면 여기는 기간이란 뜻이겠어요? 용어란 뜻이겠어요? 계약 조건이란 뜻이겠어요? 여기는 용어란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어떠한 용어냐, 요거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용어냐, 손상된 용어냐, 궁극적인 용어냐, 끊임없는 용어냐, 말이 되는 건 A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terms라는 거의 뜻만 알면 이렇게도 쉽게 답을 고를 수가 있는데 terms라는 단어의 뜻을 몰라가지고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은 지난 테스트 2에서도 이 agreement 같은 거는 동의란 뜻으로 시험에 절대 안 나온다고 했죠. 그죠? 계약서란 뜻으로 꼭 외워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도 회사 이런 뜻으로 비즈니스도 업체 이런 뜻으로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파트 6 보겠습니다. 자, 파트 6는 139번 그 지문을 한번 볼 텐데 자, 139번 같은 경우는 명사 어휘 문제네요. 그래서 sitting은 좌석이란 뜻이겠고 그 다음에 parking은 주차, 그 다음에 카메라는 다 아시겠고, 그 다음에 payment는 지불이란 뜻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policy라는 명사 앞에 이렇게 꾸며줄 수 있는 명사를 찾아라. 그러니까 복합 명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좌석 정책이냐, 아니면 주차 정책이냐, 지불 정책이냐, 이게 다 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트 6는 그 문장만 봐서는 절대 답이 안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다음 문장 또는 전체적인 내용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힌트는 어디 있나요? 그 다음 문장 쪽에 가보시면은 자, 요청하는 그 손님들이 있다. 뭘 요청하냐? 복도 쪽에 앉기를 요청하는
그 손님들이 있습니다. 왜요? 복도 쪽은 다리를 쭉 뻗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복도 쪽에 앉혀주세요 라고 좌석을 배정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손님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sitting policy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다음 문제를 보시면 그럼 이거 너도 나도 다 좌석 쪽에 배정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좌석이 부족하겠죠. 그죠? 근데 이 손님들이 언제 좌석 쪽 복도 쪽 좌석을 요청하느냐 하고 봤더니 당일날 요청을 한대요. 공연 당일날 와갖고 아이고 나는 여기다가 자리 좀 배치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일날 요청을 하면 다 이걸 들어줄 수 없으니까 어떤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좌석 정책을 만든 건데, 자, effective immediately, 바로 효력을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 그러한 변화는 언제만 허용한다? On the day the reservations are made. 자, 예약이 이루어지는 그 날에만 그 변경을 허용한다. 당일날은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보기 중에 뭘 골라야 되겠어? only를 골라야 되겠죠. 그죠? 예약 당일에만 가능하고 당일에는 안 됩니다. 공연 당일에는 안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B가 답이 돼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41번은 뭐 동사 형태만 나온 것도 있고 주어 동사가 나온 것도 있고 막 관계대명사가 붙어서 나온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한 문장이냐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going forward 여기서부터 여기 back rows까지가 한 문장인 거죠. 뒤에는 또 as라는 접속사로 연결되는 다른 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봤더니 going forward 앞으로 자, attendees 참가자들은 어떤 참가자들이냐를 이제 뒤에서 꾸며주는 게 되겠죠. 참가자들은 뭐 합니다? 뒷좌석에 앉도록 권장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참가자들은 참가자들인데 어떤 참가자들이야? leg room, more leg room이라는 것은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그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다리 뻗을 공간을 요구하는 참가자들 이렇게 뒤에서 꾸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뒤에서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거는 명사 뒤에서 꾸며줄 수 있는 거는 관계대명사 절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분사 구도 뒤에서 꾸며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분사 required는 과거 분사가 명사 뒤에서 꾸며줄 때는 그게 수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부사나 부사구가 붙어서 요구되는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more leg room이라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C는 having required는 능동의 의미가 있는 분사구가 맞긴 한데 have pp의 분사 형태는 과거에 뭐뭐 했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얘는 시제 의미상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A, they require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이 they require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주어 동사가 뒤에 붙어서 수식을 해주게 되는데 뒤에 보니까 목적어가 있어요. more leg room이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목적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A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who와 동사 require가 결합된 이 D가 들어가서 더 많은 다리 뻗을 공간을 요구하는 참가자들 이렇게 꾸며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D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문장 구조도 파악을 해야 되고 문법적인 것도 알아야 되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2번은 문장을 집어넣는 문제죠. 근데 좀 아까 읽은 부분을 보시면 그 다리 뻗을 공간을 원하는 요구하는 참가자들은 뒷열에 back rows, 뒷열에 앉기를 권장합니다. 왜 그래? 왜? 그 뒷열의 자리들이 이용 가능한 그런 공간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뒷열은 좀 자리가 넓은가 봐요. 그죠? 그래서 뒷열에 있는 좌석들이 이용 가능한 공간이 많기 때문에 뒷열에 앉도록 권장됩니다. 하면 142번은 어떤 문장이 연결이 돼야 되겠어요? 뒤에 앉으면 당연히 무대가 잘 안 보이긴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the view, 그 조망은 not that great, 그렇게 좋진 않아. 그러나 comfortable, more comfortable there, 더 편안하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42번에는 A가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해석을 좀 해보시고 왜 연결이 안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스트 3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테스트 4에서 또 만나겠습니다.